자, 다음은 여러분들 지원 동기 구성 툴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자소서의 어떤 기초가 된다 혹은 면접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어떤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어떤 기여를 해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지원 동기 구성 툴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의 역량은 직무 역량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역량 중에 하나가 가치관입니다. 공공성, 윤리의식을 갖춘 가치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만족감을 느끼고 효율성을 느끼는 나의 가치관, 이거 하나 픽해 주셔야 되고요. 자, B, C, D, E, F를 봤을 때 이 기점으로 F 같은 경우는 경력이 될 수 있겠고요. E 같은 경우는 지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라던가 이력서에 이미 쓰시는 사항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수 교육과정들은 그리고 자격증들은 다 지식에 포함이 되는 거겠고요. 직무 관련 근무 경력이라던가 아르바이트 이런 경력 사항들은 F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쓰시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어떤 어필하실 수 있는 캐릭터나 가치관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는 제가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하나를 먼저 픽해 주시는 게 A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B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강점 캐릭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성실함, 뭐 C는 도전하는 거, D 같은 경우는 배려, 이렇게 쳐봅시다. 이랬을 때 B, C, D는 A, B, C, D는 증명이 가능할까요? 증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피소드가 필요해요. 어떤 에피소드? 일관성 있는 에피소드, 거짓 없는 에피소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배경들은 이 F에서 나오겠죠.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역량을 얻었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에피소드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 구조는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지원 동기 노하우는 어떻게 가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실함, 도전, 배려, 이러한 가치관을 가장 잘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회사, 바로 KDN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 직무다.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니네 한정 KDN. 너네는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항상 알고 있는 거를 이만큼 열정적으로 얻어서 나누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니네 경영 철학이잖아. 인재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니네는 기본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왜냐? 니네는 지금 이런 신사업까지 펼치고 있고 이런 쪽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변화의 국면이잖아. 5G 시대의 도래야. 그러니까 니네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부하는 사람 필요할 것 같고 계속 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니네 기업 문화 굉장히 서로 상생 추구하고 소통 되게 많이 하지? 나 굉장히 배려해. 그리고 나는 이러한 거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A, B, C, D, E라는 이 역량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너네야. 이게 바로 지원 동기예요. 마찬가지죠. 직무. 내가 지원한 직무는 A라는 직무인데 나는 실제로 이 직무에 대한 경력뿐만 아니라 지식 그리고 이런 성향까지 있어. 이 직무 이거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사무행정이다. 사무행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민원도 접수하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하는 건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통이 중요해.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끝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그걸 갖고 있거든. 이런 역량과 지식, 경험 사항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직무야. 그래서 내가 이쪽을 지원을 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전공이 B라는 전공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B라는 직무가 있어요. 그런다 한들 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이 B라는 직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E라는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이 E라는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B 직무에 필요한 능력은 G랑 H 같은 뭐 창의성이라던가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B, C, D가 있습니다. 이런 제 성격적인 역량, 직무, 지식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경험, 성향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쪽이 바로 A 직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고 면접을 보시던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당 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트라이앵글을 완성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분석, 직무에 대한 분석, 이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역량 A, B, C, D, E, F를 잘 못 채우세요. 특히나 E, F 같은 경우는 이미 채워지셨지만 A, B, C, D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소서를 쓰신다거나 면접을 보신다면 핵심 어필이 안 되시겠죠. 왜냐하면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요. 왜냐? 이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직무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뽑을 수 없어요. 왜냐? 잘 맞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 B, C, D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건 저랑 같이 한번 채워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소서 항목 조금만 분석하면 바로 대입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 에피소드. 자, A 같은 경우는 가치관이었고요. B, C, D 같은 경우는 캐릭터였습니다. 이 ABCD를 어떤 형식으로 에피소드로 만들어 볼 수 있느냐. 자, 이거는 뼈대거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는 거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면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시느냐. 두 가지씩 주장.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뭐 적응력이 좋다. 혹은 뭐 친화력이 뭐 아니면은 뭐 침착하다. 갈 수 있는 거겠죠. 예시예요. 자,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에피소드의 사건 배경입니다. 이 세 개가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지 봤을 때, 인사 담당자들이 보셨을 때 논리정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에피소드 중에서도 이 사건이나 배경, 어떤 계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이 역량을 얻어냈다. 이게 바로 제일 기본적인 구성인 거거든요. 이래야만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에피소드 본론 포인트인데요. 사실 사건이나 배경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경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이 배경은 EF에서 나오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식이나 경험 사항들에서 나오는 EF. 이 배경 속에서 문제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나의 역할과 행동에서 보통 굉장히 큰 강점이 드러나요. 거기에서 이 침착함이나 적응력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MSG를 쳐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경 사항이나 사건 사항들은 문제점이나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빛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 역할,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기업의 나의 어떤 역량이라던가 가치관을 전적으로 좀 더 극적으로 전달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유가 드러나야 돼요. 한마디로 역할에 대한 이유 드러나야 되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행동을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침착한 사람이다. 주장. 자, 왜냐? 내가 예를 들어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나는 늘 잘 웃고 밝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늘 굉장히 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점주님께서도 참 예뻐해 주셨다. 근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조금 이렇게 진상을 부리셨다. 난 너무 당황했다. 역할. 하지만 내 역할은 이 상황을 잘 해결하는 거잖아요. 난 당황했지만 내 역할에 이유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냥 해결했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당황했지만 점주님이 없을 때는 이 매장을 책임지는 게 바로 나고 책임을 지고 다른 손님들이 당황을 하지 않게끔 침착함을 보여주는 것도 난 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다. 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도 솔직히 정말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좀 침착하게 상황을 좀 다지려고 노력을 했고 일단 할아버지께서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하셨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카운터를 떠나게 되면 다른 손님들도 굉장히 당황해 하실 것 같아서 우선 다른 남자 손님 두 분께 도움을 좀 요청드리면서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도움을 좀 요청을 하거나 뭐 경찰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다. 결국에 경찰이 와서 할아버지를 모셔가게 됐고 나는 그때 느꼈던 점이 나는 내가 굉장히 조금 나약하고 혹은 침착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나는 내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는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발휘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딱 이 논리인 거거든요. 교훈 깨달음. 나는 내 역할,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전문성이 난다라는 걸 느꼈다. 침착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중에 내가 이 직무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마다 침착하게 내 자리에 맞춰서 역할에 맞춰서 침착하게 책임감 다하겠다. 이게 바로 이 에피소드의 엑기스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에피소드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 그쵸? 혹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이런 것들, 문제 해결 능력, 여기에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A4 용지 기준 한 7줄 정도? 6, 7줄 정도로 에피소드 하나당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에피소드 한 3개 정도를 정리를 해주셔서 그쵸? ABC,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3개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쓰실 때 금방 정리해서 편집해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건이나 배경을 20%만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건이나 배경은 자소서 항목에 맞춰서 조건이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내 역할이나 행동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나의 어떤 역량이나 직무 역량이나 가치관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 이 자소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역량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들을 보고자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에피소드 뼈대 작성하실 때 제일 핵심으로 두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했을 때 나의 어떤 이유, 역할에 대한 이유, 그리고 행동에 대한 구체성 이런 식으로 포맷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고 훨씬 일관성 있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에피소드 3개 정도 A, B, C, D 먼저 채워주시고요. 자, 이 부분들을 채워주신 이후에 바로 자소서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독성과 논리성은 바로 이 앞에 구성들을 갖춘 거를 말하는 거고요. 서론본론 결론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읽어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력 생각하실 필요 없겠고요. 자, 공과 사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기업이죠, 특히나.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의 에피소드는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직무나 직렬이나 산업군에 관련된 혹은 내가 소속, 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의 경험 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바로 공적인 거고요. 아무래도 동아리, 뭐 아니면 뭐 대외 활동, 학교 내에서의 활동, 아르바이트, 인턴 경험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캐릭터에는 MSG를 쳐주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 상황, 위기 상황을 배경 속에서 만들어주시면 훨씬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빛이 납니다. 자, 차별화는 바로 흔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소재에서 에피소드를 정리하실 때 다른 분들 보통 보시면 사실 이수 교육 경험이라던가 경력 사항들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걸 쓰시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남들 다 하지 않는 흔하지 않는 거 쓰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서는 본인의 캐릭터가 반영이 되는 게 흔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결론은 직무 역량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결국 나의 셀링 포인트를 PR 해주시는 거. 한마디로 나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 난 이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나를 뽑으면 여러분들이 이익이에요. 이런 포인트로 가시는 거죠. 나는 이런 침착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뽑으시면 내가 이런 상황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죠.